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제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네, 특별한 걸 이따가 그렇습니다. 예고할 것 같긴 한데 예, 일주일밖에 안 그러니까요. 남은 게 예. 시간이 예,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선거 그 후보들만큼 기자들도 바빠요. 왜냐하면 이거 선거보도 쫓아다니면서 취재하느라고 마크맨들은 진짜 힘들다고 하겠어요. 옛날에 마크맨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습니다. 예. 예, 누구 마크 해봤어요? 뭐 여러 대선 후보들이나 뭐 총선도 거쳤는데 예. 하다 보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유세 현장을 다 따라가야 되고 예. 또 받아쳐야 되고 예. 그걸 또 다른 기자 거는 비교해봐야 되고 그 와중에 차 타서 또 기사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이 연속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피로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제일 인상에 남는 후보 누구였어요? 인상에 남는 후보요? 나를 참 힘들게 했던 후보. 힘들게 했던 후보. 아 그렇게 하라면 좀 이렇게 좀 떠올리기가 좀 어려운데 예. 저는 이제 그 박광원 예전에 이제 재보궐 선거 때 이제 나오셨는데 예. 그때가 아무래도 이제 작은 선거긴 하지만은 예. 여하간 뭐 제 입장에서는 그런 재보궐 선거를 처음 치러보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선거 아니었나 그렇구나. 싶습니다. 예. 네. 김은지 기자는 뭐 마크맨 누구 네, 해봤어요? 저 2012년 대선 때 네. 안철수 마크맨이었거든요. 오, 네. 진신 캠프. 네, 그 당시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무소속으로 등장해서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그 열풍 같은 게 있었을 네. 때입니다. 새정치. 네, 지금과는 네. 굉장히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었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유력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 마크맨들이 정말 원래는 그 양당 위주로 붙지만 무소속이지만 잘함. 굉장히 그 기자들이 많이 따라 붙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제 선거를 실무를 해본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막판에는 안철수 후보의 뭐 전략이기도 한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소리통 이러면서 마이크 맞아요, 없이 맞아요. 소리로 계속 이렇게 그래, 이야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그때 지금은 춘천 민주당 후보로 간 누구지? 허영 후보. 허영 후보. 그 사람이 맨날 소리통 이러고 다녔었다. 비서실장 역할을 맞아요,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 생각이 그때도 저도 거기도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자들끼리 야. 소리통 따라하던 게 가만히 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2012년이면 벌써 12년 전인데 아유 생생합니다. 네, 아직도 그분들이 안 잊혀지네. 그러니까요. 예, 현장을 뛰는 취재 기자들도 매우 힘들다. 바닥에 앉아서 막 받아치는 기자들 보면 진짜 아이고 옛날에 요새 또 진행자께서 종횡무진 전국구이지 그러니까요. 않으십니까? 예, 막 저도 사실은 너무 이제 몸이 지쳐간다. 예, 일주일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예, 잘 버티겠습니다. 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처음에 의심했어요. 정말 스스로 혼자 50분을 한다고? 그 질의응답 없이? 정말 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광경이었는데 기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51분 나홀로 담화. 그 일단은 그 나홀로 50분 담화를 통해 가지고 네. 오히려 소통 이미지가 이제 증대되기보다는 불통 이미지가 배가 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네. 일단은 그 직역 당사자였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담화를 듣고 입장이 없는 게 협회 공식 입장이다 그렇게 네. 얘기하면서 예. 그 이유조차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카운터 파트인 상대방이 네. 뭔가 그 담화를 통해서 감화가 되기보다는 수긍보다는 갈등을 더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소통이 되지 않고 갈등이 배배 꼬였다 이런 평가가 맞을 것 같고 노한규 전 의협회장 네네. 같은 경우에도 예. 본인 SNS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결국은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은 정치를 하지 않고 뭔가 불통을 키웠다. 그런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재미있게 하나 포인트를 짚자면 보통 네. 대통령한테 붙는 별명 중에 하나가 59분 대통령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60분 동안 중에서 혼자 59분 떠든다 뭐 네, 이런 네.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예. 소문들을 보수 언론조차 전했던 맞습니다. 적이 있는데 예. 진짜 그게 가능한 일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 좀 하긴 했습니다. 맞아요. 51분 동안 혼자서 뭐 또 막힘없이 이야기를 예, 하는 예, 모습들이 예. 굉장히 그 별명을 떠올리게 했다라고 한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은 그 이후에 백업 그러니까 성태훈 정책실장이 나와서 네. 이 메시지를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라쇼몽 담아다 이런 생각이 좀 라쇼몽. 들었는데 라쇼몽 담아. 라쇼몽 담아다. 네, 우리 모두 51분 동안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생중계로 그렇습니다. 봤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해석을 해서 다시금 이제 혼선 혹은 뭐 메시지를 네. 주워 담는 상황까지 만드는 것인가? 이 에너지 낭비라고 하는 게 네.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보니까 A4 13장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실 평범한 사람들 그 혼자서 읽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혼자서 51분을 그걸 보고 읽는다는 게. 그리고 권수표 뉴스사이킥 진행자에 따르면 열을 지지하든 야를 지지하든 20분 지나니까 다 욕하더라 이거예요. 저걸 왜 하고 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아주 핵심 현안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 걸로 기대하잖아요. 대국민 담화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한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서서 했던 그 대국민 담화를 보면 이태원 참사 네. 그리고 이제 엑스포 29표 네, 사태 예, 이후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실한 사과 혹은 본인의 국정쇄신 기조가 나올 그렇습니다.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을 예, 텐데 예. 지금 상황을 놓고는 대통령이 그래서 2,000명 증언에 타협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냐 아닌 거냐라는 해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그래서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냐라는 식의 제목이었어요. 맞아요. 51분을 얘기했는데. 예. 네. 그러니까 51분 얘기. 결국은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했었어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정확하게 대통령 뜻이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그렇죠. 물어보고 예.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다시금 설명하고 주고받으면서 예. 이 입장 차를 해소하거나 혹은 예.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아직도 우리가 대통령 뜻이 정확히 뭔지 모른다. 이게 뭔가 그래서 싶긴 대통령이 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기자들이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날 밤에 갑자기 이거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밤사이에 기자들이 엄청 세게 취재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국정 현안 전반.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 의대 정원 문제로 축소, 사과는 없다. 이렇게 이제 기조가 잡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던데 정보가, 차라리 국정 현안 전반을 걸고 물가 문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무래도 지금 그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네. 극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거 분위기도 뜨지 않고 있고 예. 여당 일선에 있는 후보들이 다 아비규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 사실 대통령이 만약에 그 물가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면은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절한 반성을 했다고 한다면 반등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선거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임팩트 있는 것이어야 되고 네. 그건 주체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체가 대통령이 돼서 연단에 세운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 그 내용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등을 돌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숙기가 있어야 됐고 그런 정무적인 기능을 대통령실이 발휘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담화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가 문제 이야기 안 한 건 네.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건전재정 아니었으면 물가 보금리 못 잡았을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많은 거꾸로 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야. 굉장히 앞서서는 물가가 더 높았고 지금 본인 덕에 지금 이 정도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네. 사실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말 표정이 실시간으로 안 좋아지는 아니 상황이죠. 오죽하면 경향신문 저는 그 보도 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고 싶다 이제 이런 욕구가 막 들던데 아니 어제 보니까 우리 네. 그 김은지 기자 방송에서도 네. 그거를 이제 표어로 뽑았더라고요. 저희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예, 아니 근데 너무 공룡? 그러니까 예, 예, 너무 예. 적확하잖아요. 멸종하는 공룡이 된 느낌이다. 날아오는 혜성을 쳐다보고 예. 있는 공룡의 심정이다. 예.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국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이슈는 물가인데 그러면 이 고물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물가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들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국민들이 듣고 이렇구나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 나중에 이제 평가할 일이 있을 때 해야 되겠지만 무설명 정부다. 설명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종섭 대사만 하더라도 갔어요. 도로 왔어요. 그리고 사의했어요. 네. 면직 제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서 59분 읽고 있을 게, 51분 읽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국민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다. 저는 그게 참 이 정부가,
네. 이해할 수가 없네요. 물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속타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네. 아침 한국일보 보도 중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게 870원 대파 총선 날까지만 판다. 농산물 할인도 선거용이냐 뒷말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농협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좀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라고 할 수 예,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대파 선거다라는 말로 야당이 굉장히 큰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라 마트에 따르면 네. 이제 10일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내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야말로 진짜 너무 사실은, 진짜 선거용이네. 선거용이네요. 진짜.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도 답답할 노릇이다. 8,000원짜리 사과를 어떻게 예. 3,000원에 맨날 팝니까? 그렇죠. 그럼 손해를 그거 감수하면서 그거 안 되는 손해를 거죠. 감수하거나 예. 아니면 파는 사람이 감수하거나 예, 예.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네. 이제 기자들끼리는 아침에 농담으로 이거 네. 압수수색 그 농협 압수수색 당한다 이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 네.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구계훈 기자의 지적과 농협 이야기 그리고 기재부 관계자들의 속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네요. 것은 대통령의 그립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총선 이후에 이 네. 정부 운영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정부 운영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공무원들은 앞으로의 자기 미래를 생각해서 정부에 더 협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렇죠. 파열음이 나거나 혹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라는 거죠. 공익제보자 엄청 쏟아질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정부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일을 하면 감사받고 감찰받고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문제가 될 수도 두려워하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그러니까 삐끗하면 직권남용이고 또 제대로 안 하면 예, 그 감사받고 직무유기거나. 그 직무유기고 막 이제 이런 거예요.